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체와 관련된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했고, 오늘은 또 다른 교체와 관련된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서 자음동화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오늘 수업하는 자음동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말 위치, 거기가 받침이었잖아. 그 받침이라는 환경과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자음의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현상이면서, 우리가 음절의 구조, 음절 구조와 관련된 제약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단독적인 현상이었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자음동화라고 하는 이 측면은 특정한 음운과 또 다른 음운이 서로 인접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음운의 변동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상이 좀 달라.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오늘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오늘 관련된 이 자음동화 있잖아. 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잘하잖아. 그러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하위부를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될 건데 나도 노력을 할 거고, 근데 너희가 오늘은 특히나 더 모든 문법이 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특히나 더 이 자음동화 관련된 전체적인 이 설명을 할 때, 개념 설명을 할 때 너희가 그 개념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좀 찬찬히 이렇게 곱씹으면서 너희가 이해를 해보면 그와 관련된 하위부를 처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게 한꺼번에 처리가 다 될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개념 설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음동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음은 우리가 일단 배웠어. 근데 동화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생소해. 동화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동자가 같을 동자거든. 그리고 화자가 될 화자야. 그럼 직역을 하면 같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동화라는 말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문법에서는 약간 유연하게 어떻게 쓰냐면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써.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자음이 같거나 비슷해지면 우리가 그걸 자음동화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같다라는 말을 썼잖아. 비슷하다는 말을 썼잖아.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운 하나, 그것의 단독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이렇게 병시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적어도 우리가 같다, 비슷하다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둘 이상의 음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음운과 음운이 서로 인접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 과정에 너희들이 곱씹어봐. 조금 더 나가볼게. 그러면 우리가 인접하는 과정에 붙은 그 음운에 하나의 음운은 영향을 끼치는 음운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음운은 영향을 받는 음운이거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음이 영향을 끼치는 음운과 같거나 비슷해지면 우리가 그것이 동화가 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동화 개념 별로 어렵지 않지? 내가 설명을 너희들한테 크게 어렵게 한 것 같진 않으니까 설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인접하는 두 개의 음운이 있다. 근데 그 음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음운은 영향을 끼치는 음이다. 하나의 음운은 영향을 받은 음이다. 근데 영향을 받은 음이 영향을 끼치는 음과 같거나 비슷해지면 우리가 그걸 자음동화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우리가 일단 절반 정도가 이해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의 하위 부류가 뭐 있냐면 일단 비음화라고 하는 게 있어. 또 하나는 유음화라고 하는 하위 부류가 있어. 얘네 두 개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자음동화에 포함되는 국외음화. 요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 부류가 하위 부류 속에 들어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또 끌어가 볼게. 뒤에 화라는 말을 붙는다는 건 그렇게 되다라는 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비음이 되다, 유음이 되다, 국외음이 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근데 비음이 된 것이 자음동화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동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준 음과 영향을 받은 음이 있어야 되고 영향을 받은 음이 영향을 준 음과 같거나 비슷해져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것을 비음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비음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비음이 존재해야 되지. 영향을 끼치는 음이 되겠지. 그런데 또 하나는 비음이 아닌 음이 있어야 돼. 그건 영향을 받는 음이 되겠지. 그러면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비음화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자음동화 관련된 개념을 그대로 씌운 거거든. 그럼 유음화도 마찬가지야. 유음이 아니던 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되는 현상. 우리가 그것을 유음화라고 말을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화가 되는 거지. 유음이 아니던 음이 유음이 된 거니까. 국외음화도 마찬가지야. 국외음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외음과 국외음이 아닌 음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국외음이 아닌 음이 국외음의 영향을 받아서 국외음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국외음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요게 이해가 됐잖아. 그럼 우리가 자음동화 관련된 수업 전체가 다 끝난 거야. 지금 네가 3, 4분밖에 안 씹으렸는데 뭐라고 개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했었던 모든 과정의 가장 핵심이 지금 다 나온 거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례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내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 동화라고 하는 건 영향을 끼치는 음과 영향을 받은 음.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고 영향을 받은 음이 영향을 끼치는 음과 같거나 비슷해지면 우리가 그걸 동화다. 근데 그것을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다 그대로 적용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면 우리 내용과 관련된 수업 전체가 다 끝난 거지.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조금만 디테일을 더 챙겨볼게.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이
측면을 왜 사용하냐면 동화라고 하는 거 내가 첫 시간에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윤곽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동화는 같거나 비슷해져. 그러면 음이 서로 닮아가는 거거든. 근데 닮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서로 닮은 음들이 나열될 때 발음하기가 편해. 자, 그래서 동화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동화를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 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하나는 그 동화가 일어나는 그 동화의 방향, 그 방향과 관련해서 동화라고 하는 현상을 분류하고 또 하나는 그 동화가 된 정도와 관련해서 동화라고 하는 것을 또 분류하는 게 있어. 자, 요거는 디테일이니까 조금만 더 챙기면 돼. 조금만 힘내고 개념 이해를 하면 자,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냐면 영향을 끼치는 음을 기준으로 자, 걔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자, 영향을 끼치는 음이 뒤에 있어. 그럼 영향을 받은 음이 앞에 있겠지. 그러면 영향을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이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동화를 뭐라고 하냐면 역행동화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역행동화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끼치는 음이 뒤에 있고 영향을 받는 음이 앞에 있어서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인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영향을 끼치는 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음이 뒤에 있어서 앞에서 뒤로 영향을 끼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방향은 순방향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방향은 순행동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으로 우리가 따질 때는 역행동화, 순행동화 크게 이 두 가지인데 자, 우리가 7차 문법에서는 자, 상호동화라고 해서 역행과 순행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상호동화가 있거든. 상호동화 관련된 것들은 좀 이따가 내가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상호동화는 어떤 그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그런 어떤 양상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상호동화라는 어떤 명칭 자체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명칭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근에는 경향 자체가 그 상호동화와 관련돼서 일어났던 어떤 의문의 변동 현상은 우리가 동화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방향과 관련해서 개념을 잡을 때는 역행동화, 순행동화 크게 이 두 가지만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개념, 또 하나의 기준인데 정도와 관련해서 자, 그럼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나 동화가 되었냐 이건데 자, 근데 영향을 끼치는 음이 있고 영향을 받은 음이 있다 했잖아. 근데 영향을 받은 음이 영향을 끼치는과 똑같은 음으로 바뀌면 우리가 그것을 완전 동화라 그래. 자, 영향을 끼치는 음과 영향을 받은 음 사이에 자, 그렇게 관계가 똑같이 바뀌면 그걸 완전 동화라고 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비슷하게 바뀌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는 불완전 동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 명칭 자체가 별로 좋은 명칭이 아니라고 해서 최근에는 부분 동화 이런 말을 써. 자, 완전 동화는 똑같은 음으로 바뀐 거고 자, 부분 동화는 똑같은 음은 아니지만 어떤 음의 성질로 봤을 때 비슷한 성질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걸 부분 동화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했으면 전부 다 개념을 이해한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빠르게 확인만 좀 해볼게. 그러면 지금까지 자음동화 관련돼서 우리가 잡았었던 개념을 바탕으로 그 하위와 관련된 하위 영역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연결 한번 시켜볼게. 자, 비음동화 뭐 비음아 같은 말인데 자, 파열음이 자, 양순음이 치조음이 영국의 음이 자, 한꺼번에 묶으면 우리가 뭐가 될까? 비음이 아닌 음이 이렇게 되겠지.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우리 아까 전에 잡았던 개념 그대로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예시에 반물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또라이처럼 반물 이렇게 발음하는 애가 없어. 자,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반물 이렇게 미음으로 발음하거든. 받침을. 자, 그러면 봐봐. 비읍을 뭐 했냐면 입력을 했는데 자, 미음으로 출력이 됐어. 자, 우리가 비읍이 미음으로 지금 발음이 됐거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음이 아니었던 음이 비음이 된 거잖아.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 할 때 초성의 미음이 자, 영향을 끼친 거야.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끼친 거네. 자, 그럼 우리가 방향으로서는 역행동화고 그 다음에 미음이 영향을 끼쳤는데 최종적으로 바뀐 음을 보니까 미음으로 바뀌었네. 영향을 끼치는 것과 똑같은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정도로 본다면 완전동화다. 이렇게 말을 쓰면 되겠지. 이러면 비음화 끝난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치조음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예로 걷는이 쓰였는데 자, 우리가 걷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잖아. 자, 걷는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 자, 니은으로 발음이 돼. 자, 그러면 입력은 디귿으로 입력을 했더니 자, 출력은 니은으로 출력이 됐어. 자,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이 됐네. 자, 그러면 영향을 끼치는 음이 있어야 되는데 는할 때 초성에 니은이 있어. 자, 그럼 뒤에서 똑같이 앞으로 영향을 끼친 거니까 역행동화거든. 자, 그리고 니은이 영향을 끼쳤는데 최종적으로 바뀐 음이 니은이야. 자, 그럼 똑같은 음으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정도로 얘기한다면 완전동화다. 자, 같은 양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국의 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물이 있는데 자, 우리가 국물이라고 쓰고 그렇게 발음하지 않잖아. 자,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국물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 자, 그러면 입력은 기억을 입력했더니 출력은 이응으로 출력이 됐어. 자, 기억이 이응으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 발음이
됐는데 자, 물 할 때 초성에 미음이 영향을 끼친 거야. 자,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끼쳤으니까 지금 역행동하지.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비음이 됐는데 자, 비음으로 바뀌는 보니까 이응이야. 근데 영향은 미음이 영향을 끼쳤는데 최종적으로 바뀐 음은 이응으로 바뀐 거지. 똑같은 음으로 바뀐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는 부분동하다. 자, 그렇지만 미음이나 이응이나 전부 다 비음이니까 비슷하게 바뀐 건 맞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자, 별로 어렵지 않잖아. 자, 그리고 이 18항과 관련된 자, 표준발음법 18항과 관련된 이 표준발음법의 조항이 자, 비음화와 관련된 것들인데 자, 지금 여기서 먹는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흥만까지 여기는 지금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그다음에 닫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놓는까지가 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잡는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감매다까지가 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요거와 관련된 예시들을 쭉 쓴 거거든. 자, 그래서 내가 이것들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너희가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어떤 양상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우리가 금방 했었던 것처럼 연습해보면 금방 머릿속에 자리 잡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을의 비음화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뭐 명칭이 거창해 보인다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똑같아. 리을의 비음화라는 말은 자, 리을이 비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비음이 되는 양상이 니은으로 바뀌어. 자, 그러니까 리을은 비음이 아니잖아. 근데 니은은 비음인 거니까 자, 그러면 비음이 아닌 음이 비음이 된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양상을 잡으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의 비음화야. 자, 근데 얘는 표준발음법의 식광 조항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받침 미음과 이응이 있는데 이거 뒤에라고 했잖아. 뒤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받침에 해당되는 요 비음이 앞에 있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앞에서 뒤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얘는 순행동화인가 봐. 요거 뒤에 리을이 있는데 그 리을이 그러면 우리가 배웠었던 개념으로 잡으면 비음이 아닌 음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비음이 아니었던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하고 똑같아. 뭐만 단지 달라졌냐면 영향을 끼치는 음 그것이 위치가 앞에 있어서 뒤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단어들은 전부 다 역행동화들이 일어나는 거였다면 얘는 순행동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현상이야. 우리가 입력은 전부 다 리을이고 출력은 전부 다 니은인 거야. 자, 똑같은 양상으로 우리가 리을이 전부 다 니은으로 바뀌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부칭 규정이 있거든. 요 부칭 규정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 자, 우리가 7차 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상호동화다라는 말을 썼던 거거든. 자, 근데 내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상호동화라는 말 자체는 서로 순행과 역행이 주고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받침에 기역과 비읍이 있는데 얘네들 뒤에 리을이 나오잖아. 그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대. 자, 근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건 비음으로 바뀐 건데 자, 얘네들 때문에 왜 비음으로 바뀌는지를 전혀 설명하기가 어려워. 자, 문법적인 질서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얘 자체는 어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자, 그런 설명이야. 자, 그래서 최근에는 요 부칭 규정 때문에 뭐가 됐냐면 이 식광과 관련해서 리을의 비음화 자체를 우리가 동화로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그래서 잘 기억해라. 이 설명 잘 들어야 된다. 자, 식광 전체 다 이 전체를 다 동화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자, 일부는 식구항과 관련된 전체 설명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부침과 관련된 것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부침에 해당되는 사례는 동화로 보지 말고 그냥 그 위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식구항과 관련된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얘는 동화로 보자. 자, 근데 이것이 뭔가 뚜렷하게 정해지진 않았어.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관점을 정해주고 시험 문제 출제할 거니까 자, 그렇게 겁먹지 말되 자, 어쨌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니까 비음화가 된 건 맞아. 자, 근데 항상 문제가 이 부침 규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침 규정과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가 동화로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내용만 머릿속에 좀 잡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음화인데 자, 유음화 정의 우리 아까 봤잖아. 유음이 아닌 음이 유음에 영향받아 유음이 된다. 자, 끝난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봐볼게. 자, 권력이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권력 이렇게 미친놈처럼 발음하는 사람이 없잖아. 자, 이거 발음할 때 우리가 권력 이렇게 발음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자, 입력은 니은으로 했어. 자, 근데 출력이 리을로 된 거거든. 자, 그러면 유음이 아닌 음이 유음이 된 거니까 이건 유음화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음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음절에 초성에 리을이 있어. 자, 그러면 뒤에 있었던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끼친 거니까 얘는 역행동화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영향을 끼쳤던 리을과 똑같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것은 완전 동화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봐봐. 유음이 우리 국어에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유음화가 일어난 건 부분 동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자, 비음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셋 중 하나로 바뀌니까 똑같은 음이 아닌 음으로 바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어의 유음은 단 하나밖에 없어. 리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음에 영향받아 유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유음화는 완전 동화밖에 없어. 부분 동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방향만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지금 이 권력처럼 뒤에 있었던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거는 지금 역행 동화잖아. 자, 근데 역으로 자, 우리가 첫 번째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보면
자, 칼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칼날 이렇게 발음하지 않지. 칼날이라고 발음해. 입력은 니은을 했는데 자, 출력이 리을로 발음이 됐어. 자, 그러면 유음이 아니던 음이 유음으로 지금 발음이 된 거지. 자, 그럼 유음한가 본데 그러면 우리가 유음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음의 영향이 있어야 되잖아.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칼 할 때 받침의 리을이 지금 앞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끼친 거거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영향을 끼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 순행인 거지. 자, 그러니까 1번은 자, 1번의 사례들은 역행동화를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사례들은 전부 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순행동화의 예시들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3번은 있잖아. 지금 겹받침, 리을, 히읗. 자, 요게 나온 거거든? 리을, 히읗, 리을, 티읕이 나온 건데, 지금 얘네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자, 지금 뒤에 는이라고 하는 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기 때문에, 이 받침 자리에서 리을, 히읗, 리을, 티읕, 이 두 개씩이 다 발음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자, 두 개의 발음이 종성 자리에서 발음이 다 안 된다. 그럼 둘 중 하나가 떨어진다 그랬거든? 그럼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자, 그러면 뭐가 떨어져 나가냐면, 히읗과 티읕이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이 리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탈락이 한번 일어났지? 그러면 탈락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유음화가 일어난 거야. 자, 그러면 3번도 최종적으로는 유음화가 일어난 건데 일단은 탈락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음화가 일어났다. 자, 요렇게 구획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나중에 장은군 단순화에서 탈락할 때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냥 둘 중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없어진 이후에 유음화가 일어났다. 자, 요렇게 양상으로 너희가 유음화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20항 자체가 자, 유음화 관련된 표준발음법의 조항인데 지금 여기서 1번은 순행적인 것과 역행적인 걸 따져보면 이거는 역행이고 그 다음에 2번과 관련된 것은 이거는 순행동화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부층 규정은 우리가 아까 전에 탈락 이후에 유음화가 일어났던 것.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준 거고 자, 여기서 다만 뒤에 나오는 요거는 지금 우리가 환경상으로 본다면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역으로 이것은 리을이 자, 니은으로 바뀐 현상. 우리 아까 전에 리을에 니은화 봤잖아.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단어들이 발음이 되는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야. 자, 이것은 그러면 밑에 있는 다만 이유는 리을의 비음화와 연관지어서 봐두면 자,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 자, 오늘은 원래 자, 비음화, 유음화하고 국유음화까지를 한꺼번에 처리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자, 그것이 넓은 의미의 자음동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했었는데 자,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하고 국유음화는 조금 성격이 달라. 그래서 국유음화는 성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시험에 초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따로 떼서 수업을 한번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국유음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는 걸로 할게. 자, 국유음화와 관련된 수업 전체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수업했었던 비음화, 유음화와 그 다음에 국유음화가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자, 그와 관련된 수업까지가 진행이 될 거니까 자, 그걸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돼. 자, 그래서 개념 너희들이 이해했으니까 자, 사례들 중심으로 자꾸 연습해서 자, 이런 것들을 비음화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유음화라고 하는구나. 자, 그 과정들을 잘 살피면서 복귀하면서 자, 복습을 좀 철저히 해놨으면 좋겠어.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